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최근 지수가 무섭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이런 추세선 상단선에 닿았기 때문에 조정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끝을 모르고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원래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얕은 눌림만 주고 이렇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주의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건데, 흐름이 얕은 눌림만 주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이 자리에서 매매를 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물리면 밑에서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이 낮은 눌림만 주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화요일 저녁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근거로 현재 디램 및 랜드 메모리 가격이 급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 급증한 가격을 근거로 새로운 예상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 가격이 2배가 늘면 영업이익은 4배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가 수요가 늘어서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려면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사람도 더 뽑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죠. 즉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공급 시설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올해 진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적용되는 퍼가 고작 5배에서 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 잡아주는데 이렇게 잡아준다면 지금보다 시총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 디램 상승 재료도 강력한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단독 공급 계약을 했죠. 우리나라가 디램 메모리뿐만 아니라 HBM 시장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빅테크들의 수주 공시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더 큰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조만간 로봇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기존에 디램이 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용이 됐는데요. 앞으로 로봇에도 이 디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직 이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로봇은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반도체는 아직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신에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9일 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보유세 카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에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성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이 중소기업 및 벤처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촉진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 회사들 모두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반도체 중에서도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지금 매수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가 1위로 올라왔고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종목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너무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초입자리니까 무조건 반도체 관련주들은 비중 최소 20에서 30%는 포트를 잘 구성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이번 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삼성과 신한, 하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드림팀을 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삼성이 진출을 한 건데요. 대기업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진출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진출했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앞으로 큰 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한과 하나와 같이 드림팀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안 확정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월 초에는 국회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계속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잘 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멤버십에서는 제가 이 눌림 자리에서 가격을 잡아드렸었고 이 장대 양봉 날에도 비중을 채워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타점방에서도 이 종목 매수를 해놔서 현재 비중 20% 채워놓은 상태이고요.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초입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죠. 이 종목도 결국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상승 초입 자리니까 지금 자리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LG CNS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을 하려고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놓으시면 결국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본인만의 가격존을 설정을 해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도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 가능 존에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 현재 이러한 의미 있는 추세선 상단선을 이번에 돌파를 했고 이 구간에서 바로 상승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든지 어찌됐든 상승 초입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눌림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섹터들은 반드시 포트에 편입이 되셔야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포트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매수 자리 드린 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매수 자리들 안 주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방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반등 지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간 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가 요 며칠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현상은 매수세가 강할 때만 나오는 현상이고요. 이럴 때는 0점을 다시 잡고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얕은 눌림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 상승 N자면 보통은 이 상승폭의 절반이나 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 50% 구간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382 구간에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236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는 전제로 0점을 수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돌파 매매도 잘 통하는데 내가 만약 이러한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점 안 주고 올라간 경우에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진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타점방에서 HPSP라는 종목 포트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 종목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이제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하려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돌파를 하는 경우 이런 박스권 돌파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주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현재 코스닥 시총 26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오르지도 않고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비중을 채워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비중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종목보다 보유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 정도 들어간다가 쳤다면 이 종목은 뭐 20%, 30% 늘려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막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단선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기대 수익이 50% 이상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이렇게 시가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지 않는 한 적당히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을 한다면 이때부터 비중을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적으로 39,000원 이하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수정을 했고요. 자, 가온칩스는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매도 시점은 최대한 늦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35,000원 부근에서 35,500원 부근까지 한번 존을 잡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정해드렸고요. YC캠이란 종목도 23,000원에서 23,500원 부근에 내려오면은 한번 눌림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YC캠은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에서 눌림 조정 구간이 마지막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을 깬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눌린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YC란 종목도 16,300원부터 16,8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무조건 잘 집중해서 보시고 이 중에 자리 내려오는 종목들 있으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젠 RNM은 제가 73,000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73,000원 부근 딱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고요. 내일 나머지 계속 지지 이후에 슈팅 흐름이 나온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고영은 35,000원 부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딱 그 가격 잠깐 찍어줬다가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내려왔으면 딱 정확하게 매수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미리 빠르게 걸어놓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체결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아깝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도 포트에 꼭 한 종목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에코프로 새롭게 가격을 잡아드렸는데 이 가격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만약에 포트에 아직 편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에코프로 BM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190,000원에서 198,000원 부근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코스닥 대장주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에 내려오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흐름 굉장히 좋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쭉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제약 바이오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셀트리온 제약 계속 자리 안 주고 올라가고 있죠. 내일 혹시 이 자리 다시 주면은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일단 입질로 일정 물량 집어 넣으시고 454,000원 내려왔을 때 그때 본 물량을 한번 담아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입질 매수를 넣고 그 다음 454,000원 부근에서 본 물량 넣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강조드린 종목은 되도록 비중을 채워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혹시 제가 드린 매수가를 찍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일부라도 물량을 매수해서 들고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베팅의 기술에서 한 호가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흐름 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입질이 들어가면은 그 종목 계속 보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매수 자리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조급함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장세니까요. 지금 기회를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겠습니다.